와, 행군편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행군.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 부대 9화 리뷰는 조금 빨리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먼저 9화 리뷰를 하고, 제가 이번 주말에 저의 강철 부대 컨텐츠에 많은 도움을 준 박원정 예비역 중사를 만납니다. 제가 주말에 11시간 로잉 마라톤을 주최를 하거든요. 팀 6명이서 11시간의 로잉 머신을 타는 겁니다. 그거를 주최하는데 만납니다. 만나서 박원정 예비역 중사랑 강철 부대 결승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컨텐츠도 10화가 하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특전사 대 육군 CQB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전에 컨텐츠에서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특전사에서 전술적으로 훨씬 더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줬고, 육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문을 열고 개방할 때도 그렇고, 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이동을 할 때 누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지시하는 모습이 거의 없고, 개별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서 알아서 뭔가 하는 느낌이었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는 김지현 팀장이 이번에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줬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팀장으로서의 굉장한 존재감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의 존재감, 가장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방독면을 놓고 갈 것처럼 예고편을 만들어 놓고 특전사는 방독면을 가져갔더라고요. 우혜준 대원이 방독면 얘기해서 챙겨서 갔고, 그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였죠. 육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방독면이 있는 곳까지 돌아와서 그 방독면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을 소모를 했을 거거든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특전사에는 세이브를 했고, 육군이 굉장히 또 빨리 간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사실 특전사가 좀 신중하게 간 것일 뿐이지, 육군이 엄청난 속도로 속도전으로 간 건 또 아니었거든요. 특전사가 한 가지 오점으로 따지면 우희준 대원이 로프 탈 때 힘들어서 내려왔다는 거, 사실 로프에서 1분 2분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착용하고 있는 장구리들이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맨몸으로 운동복 입고 타는 거랑 그런 무장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또 달라요. 전투화도 확실히 일반 신발보다 훨씬 더 무겁고, 플레이트 캐리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불편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희준 대원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에 대처해서 김지훈 대원이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유리 대원이 그냥 시원하게 로프를 타버려 가지고 거기서 한 30초에서 많아야 1분 정도 까먹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특전사는 육군보다 거의 2분 정도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상 페널티가 중요했죠. 총상 페널티는 특전사도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고요. 7발 맞았으니까 많이 맞았고, 저번 시즌도 그렇지만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그리고 그냥 작전이라고 하면 정말 천천히 침투를 할 텐데, 이거는 타임어택이잖아요. 시간 내로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집중력 있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총상을 어쩔 수 없이 잊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총상을 안 맞을 수는 없는 구도인 것 같고, 대한군 수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상 페널티의 여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육군이 2발을 더 맞았습니다. 9발을 맞고 최종 기록에서는 약 4분 정도 뒤처진 상태로 육군이 강철부대 4강에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육군이 최종 탈락을 했다고 해도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특수부대, 일반부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강철부대 W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다음 시즌에 남자로 구성이 된 육군이 나오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초반의 미션들이 사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체력의 비중이 좀 컸거든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육군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은 풀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운동 능력이 좋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초반에 체력전, 사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체력전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육군 같은 경우가 다른 특수부대랑 해도 충분히 좋은 순위를 거둘 수 있다. 이번에 증명했잖아요. 육군이 거의 대부분의 승부에서 진 적이 없고, 단 한 번 이 4강전에서 CQB에서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들은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육군의 팀워크도 굉장히 좋았고요.
구성원들의 피지컬적인 능력치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육군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강철 부대에서 육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 시즌에도 육군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전사가 결승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군 미션이 나왔죠. 개인적으로 행군 미션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번에 했던 시즌 같은 경우는 탄통을 나르는 규모였으면 이번 강철부대 W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국방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느낌입니다. 군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강철부대를 통해서 군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늘 수 있고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기동사단에 가서 전차 포탄을 수송하는 행군을 합니다. 스케일이 이제 전차가 나오고 포탄을 가지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707하고 해병대가 초반에 본인들의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707은 빠른 페이스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페이스를 흔들기 위해서 다 같이 4명이서 빠른 속도로 전진을 했거든요. 거기에 해병대가 솔직히 말린 거죠. 어느 정도는 말렸다고 봐야 될 거고, 근데 그런 작전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썼다가는 그냥 끝납니다. 그냥 독이 돼요. 본인들이 퍼지고 역전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역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인들의 체력과 이전에 군생활 했을 때 경험들,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707에서 그런 전략을 썼고 그 전략이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해병대는 지금 전 미션을 보다 보면 뭔가 육체적인 힘을 쓰거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수현 대원한테 약간 의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잘한다 팀원들이 막 너 최고야 또 해주면 자기도 덩달아 흥이 생기게 돼요. 이수현 대원도 자신이 있었겠죠. 당연히 자신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한 거예요. 본인이 혼자 막 포탄 케이스를 3kg 엄청 무거운 건 아닌데 포탄 케이스를 막 들고 뛰어가거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팀원들이 많이 의존을 하니까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버페이스를 하고 중간에 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07 같은 경우는 포탄을 운반하는 두 사람의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아서 이동을 굉장히 손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현 대원하고 망구다이 전사 두 대원은 사이즈 키 차이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키 큰 대원 말고 박민희 대원인가요? 그 대원이 차라리 조합이 돼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아라 대원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작잖아요. 박민희 대원이랑 이수현 대원하고 같이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사실 박민희 대원은 이번 미션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뚜렷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미션에서도 가장 편한 포지션을 맡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중간에 거점까지 가잖아요. 어느 거점까지 가서 거기에서 무전을 하는데 거기서 거의 그냥 망연자실로 쉬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들이 다른 대원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본인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미션을 할 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있거든요. 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모든 면에서 팀장이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초반에 팀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약간 집착을 할 정도로 보여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박민희 대원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크게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 10화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하는 게 힘들어요.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조아라 대원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팀을 위해 희생한 것도 있고 이 방송에서 또 나름대로 스팟라이트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이겨야 돼. 이기려면 뭔가를 해야 돼. 군장을 안 메고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갑니다. 시즌 1, 2에도 그렇지만은 한 명이 퍼지는 대원이 있으면 그 퍼지는 대원을 위한 팀원들의 그런 서포트, 지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전우회가 불타올라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아라 대원이 이번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멋있다. 시청자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군장 무게를 25kg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군장 무게는 25kg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남성 대원들이 정확하게 했던 그 군장의 무게를 맞춰서 그 행군 코스를 시즌 1 때 그대로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운동을 아예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무게를 들었을 때 그 묵직함이 있는데 이 군장을 메고 벗고 하는
타이밍에 보이는 모습은 절대 25kg까지 되기는 어려워요. 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무게는 결국은 다 동등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20kg든 15kg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강철 부대 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는 똑같이 맞췄을 거란 말입니다. 그 군장을 혼자 한 개도 힘든데 두 개를 들고 또 이동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강철 부대에서도 그랬고 더 솔저스에서도 또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팀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정신, 이런 걸 통해서 뭐라도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뭐라도 해야 돼요. 조아라 대원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망연자실 기다려가지고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가서 희생을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게 봤고, 추가 미션이 또 있죠. 이 강철 부대에 보면 알지만 항상 추가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더 나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대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707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자기 최면을 하듯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결과로서 증명을 했죠. 아직 100% 행군이 끝난 건 아니지만 초반에 이렇게 쭉 끌고 나가서 리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다음 회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연선 대원인가요? 쥐가 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해병대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뭔가 신락 같은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뻔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편집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수연 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심하게 했고, 그게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행군 코스가 5km잖아요. 5km에 그런 무게를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4명이서. 이거는 기본 1시간 정도 이상의 페이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초반에 707이 만들었던 그 전략에 해병대가 반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행군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야 알겠죠. 결과는 또 모르지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면 707의 승리로 행군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 입장에서는 뭐 707을 만만하게 봤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올라가서 상대하기 쉬운 것들을 베이스로 대진을 짰고, 또 자신감도 있었겠죠. 해병대가 행군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707한테 이 구성원들이 경쟁을 했을 때는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강철 부대 결승전에 진출하는 부대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요. 결승전에 대한 예측, 그리고 지금까지 강철 부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 특전사 125기 박원정 예비역 중사랑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강철부대 W 멋진 여군들의 모습 끝까지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강철 바이바이.